현실과 다른 가상세계에서 살아가는 삶에 대해서 한 번쯤은 상상을 좀 해보셨을 텐데 그것이 우리 곁에 도래하고 있습니다. 바로 메타버스잖아요. 네, 그야말로 신세계가 아닐 수 없습니다. 요즘 여기저기에서 많이 나오는 용어라 이미 들어보셨을 텐데요. 그런데 이 메타버스가 도대체 무엇인지, 왜 이렇게 부각되고 있는 것인지 많이 궁금하시죠? 오늘 와이드 뷰에서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모신 분이 있습니다. 충북과학기술혁신원 정재욱 융합본부장 자리하고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충북과학기술혁신원 융합본부장 정재욱입니다. 네. 네, 충북과학기술혁신원 좀 생소하시지요? 충북과학기술혁신원은 충북도의 ICT, 소프트웨어 산업, 그다음에 DNA, 즉 데이터, 네트워크, AI, 그다음에 VR, AR, XR, 메타버스, 그다음에 블록체인, 미래 모빌리티 산업, 그다음에 소재 부품, 장비 산업 육성을 전담하는 기관으로 충청북도의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는 기관입니다. 네. 이 연일 그 TV나 라디오, 인터넷 뉴스에서 메타버스라는 단어가 한 번 이상은 등장합니다, 본부장님. 네네. 그 메타버스가 도대체 뭔가요? 네, 메타버스란 가상 초월을 의미하는 메타와 세계 우주를 의미하는 유니버스를 합성한 신조어입니다. 네. 쉽게 말해서 현실 세계와 유사한 활동이 이루어지는 가상 공간 또는 가상 세계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떤 이들은 메타버스를 이미 도착한 미래이며 또 아바타로 사는 가상 세계라고 하고 있습니다. 네. 정리해보면 메타버스는 빠르게 다가오는 가상, 초월적 차원의 공간 또는 세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메타버스라는 단어를 접한 지는 사실 최근에 더 많은 사람들이 말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디지털 속 아바타 이런 개념은 등장한 지가 이미 시간이 꽤 된 것 같은데요. 그러면 지금 이렇게 메타버스에 많은 사람들이 열광하는 이유 어디에 있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메타버스는 새로운 개념은 아닙니다. 1992년 닐 스티븐슨의 소설 스노우 크래시에서 처음 등장하였고요. 네. 메타버스와 같이 사용되는 아바타라는 용어는 1999년 영화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진 용어이지요. 네. 아바타는 나의 또 다른 분신이고 나를 대신해서 관계를 형성하고 행동하는 제2의 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최근 메타버스라는 용어가 우리 사회에 화두가 되는 이유는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문화가 확산되고 또 기술적으로 메타버스를 가상현실로 구현할 수 있는 컴퓨팅 기술, 그리고 그래픽 기술, 그리고 5G의 보급 확대가 중요한 요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물론 어렸을 때부터 스마트폰 등을 사용하여 다양한 디지털 환경에서 접근하기 쉬운 MZ세대의 호기심과 관심이 가상 공간의 활동에 대한 거부감 없이 대중화되었기 때문입니다. 특징적으로 메타버스는 기존의 가상현실, 즉 VR, 증강현실, AR보다 현실감이 훨씬 높고요. 또 연결의 의미가 굉장히 강합니다. 그리고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가상 경제 활동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기존의 가상 세계와는 큰 차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즉 가상 공간 안에서 물건을 사고 팔 수 있는 그런 가상 경제의 형성이 이 메타버스의 가장 큰 특징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참 흥미로운 그런 세계가 펼쳐지겠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또 이제 말씀해 주신 걸 들어보면 무언가를 아우르는 통칭하는 단어가 바로 메타버스다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 네. 그렇다면 이 단어, 메타버스라는 단어 안에 또 여러 가지 그 갈래가 좀 나뉘나요? 어떻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통상 메타버스를 설명할 때 특징적으로 하는 몇 가지 개념들이 있습니다. 네. 즉 메타버스의 특성을 설명하는 가장 많이 사용하는 개념들로 증강현실, 또 라이프 로깅, 또 가상세계, 미러월드 간의 결합과 교차가 된 것이 메타버스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네, 네. 증강현실은 현실 공간에서 2D, 3D로 가상 이미지를 구현하는 환경으로 한때 유행했던 포켓몬고, 또 아이언맨이 로봇 슈트를 입으면 주변 사물에 대한 정보를 안경 형태의 글라스를 통해서 제공한다고 생각하시면 이해가 쉬울 것 같습니다. 라이프 로깅은 일상생활의 다양한 이벤트와 정보를 기록하고 공유하는 것입니다. 즉 페이스북이나 카카오 스토리, 또 인스타와 같은 SNS 활동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마도 많은 분들이 본인의 일상을 이런 형태로 공유하고 계실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 가상세계는 현실 또는 대안적 세계를 컴퓨터 시뮬레이션으로 구현하는 3D 환경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게임 속의 세계나 존재하지 않는 미래 모습을 구현하는 영화의 한 장면이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미러월드는 현실 세계의 정보나 사물이 사실적으로 그대로 투영된 디지털 트윈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금 말씀해 주신 단어 가운데요. 증강현실,
또 라이프 로깅, 가상세계 비교적 많이 들어보았는데 네. 마지막에 언급을 해주신 미러월드. 이 미러월드는 도대체 뭔가요? 네, 굉장히 어려운 개념인데요. 아마도 메타버스를 이해하는데 가장 어려운 개념 중에 하나가 미러월드, 즉 거울 세계일 것입니다. 앞으로 이 분야의 확대와 활용이 많아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거울 세계라는 용어로 사용하시면 조금 더 이해가 쉬우실 텐데요. 네. 한번 상상해 보세요. 지구와 똑같은 지구를 가상 세계에 구현하는 것. 그리고 청주시의 성안길을 디지털로 구현해서 매장을 열고 물건을 판다고 상상해 보세요. 아니면 CJB 방송국 건물과 스튜디오를 똑같이 디지털로 구현해서 가상세계에서 방문하고 제 아바타가 두 분의 사회자분들의 아바타와 인터뷰를 하는 상상을 해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오, 네. 네, 어떠신가요? 좀 흥미가 가시나요? 그러네요. 재미있습니다. 네. 최근 청와대 땅을 누가 메타버스 기반 게임 속에서 구입했다는 뉴스를 보셨을 것입니다. 이것은 게임 차원에서의 거울 세계이고요. 산업적으로는 실제 비행기 엔진을 디지털로 똑같이 구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엔진의 성능과 고장 여부를 디지털 엔진을 통해서 유지하고 관제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고장 여부를 판단하고 또 신속하게 부품을 교환할 수 있는 기술인데요. 산업 현장에서는 굉장히 많이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스마트 팩토리라는 산업의 구조가 더 발전하게 되면은 아마 이런 미러월드, 즉 거울 세계와 같은 똑같은 공장을 디지털 사회 속에 구현을 하고 로봇이 작업을 하는 그런 환경이 구현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의료 분야에서는 저의 신체를 스캔해서 원격으로 치료하고 또 건강을 체크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이 바로 미러월드 또는 디지털 트윈이라는 개념입니다. 아마 오송을 중심으로 한 우리 충북도의 바이오 산업이 더 발전한다라면은 아마 원격 진료라든지 보다 다양한 형태의 진료가 멀리서 또 자세하게 이루어질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러한 디지털 트윈 기술은 디지털 쌍둥이라는 의미로 사용되기도 하는 핵심적인 기술이 되겠습니다. 네, 본부장님 저 궁금한 게 있습니다. 저기 메타버스를 실제로 좀 이렇게 접해 보셨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어떤 느낌인지 궁금해요. 네, 메타버스라는 공간은 생각보다 굉장히 낯설 수도 있는데요. 네네. 저희 세대에 비해서 젊은 세대들은 그 낯설음이 훨씬 적었습니다. 그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이 친구들은 이미 굉장히 많은 온라인 게임을 통해서 네네. 그런 것들을 경험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 친구들에게 놀랍지 않은 세계들이 저희들 세대에는 굉장히 놀라웠고 네. 또 그것이 훨씬 더 신속하게 이루어질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희들이 했던 뉴욕과 연결을 하는 출정식을 했는데요. 네. 저희들이 뉴욕으로 출장 가지 않아도 그곳에 있는 공간적 개념과 또 우리가 있는 또 다양한 분들이 그곳에 방문을 해서 앞으로 뉴욕 사무실에서 어떤 것들을 할 건지를 설명하는 그런 자리였습니다. 근데 이것이 더 확대가 되면 미래에 우리 기업들이 뉴욕 시장에 진출을 할 때 물건을 사가지고 박람회를 가는 한시적인 것보다는 그런 공간 속에서 상시적으로 전시를 하고 제품을 소개하고 또 바이어들을 만날 수 있는 아마 그런 공간이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또 더욱 중요한 것은 그런 장비들과 장치들을 아까 말씀드린 그 디지털 트윈으로 작동시켜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네. 어떤 원리로 그 기계가 움직이고 어떤 성능을 보이는지까지도 네. 산업적으로 확대가 가능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그리고 네, 맞습니다. 새로운 세상이 펼쳐지겠네요. 맞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요즘에 그 지역 축제나 기업 면접 행사 같은 것도 이제 메타버스에서 안에서 열리게 되는데 이것 같은 경우에는 메타버스의 어떤 유형에 해당되는지도 궁금하네요. 네, 아마 그런 형태를 가상 세계의 유형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네. 가상 세계는 현실 세계와 동일하거나 또는 현실 세계를 그대로 구현한 또는 가상의 세계를 컴퓨터 시뮬레이션으로 구현한 3D 환경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대표적인 예로 제펜토나 로블록스 등의 플랫폼이 있습니다. 영화 레디 플레이 원을 보신 분들이라면 HMD를 쓰고 또 가상의 세계에서 자신의 아바타를 통해 자동차 경주 등 현실 세계에서 체험할 수 없는 것들을 경험하는데 이것이 가상 세계입니다. 이런 가상 세계에서 공연을 보고 또 직접 출연자와 교감하고 같이 즐길 수 있는 그리고 거리적 거부감을 좁혀주는 것이라고 보면 됩니다. 이번에 코로나19로 취소된 청원 생명축제도 가상 공간에서는 취소 없이 할 수 있을 것이고요. 네. 또 아마도 외국에 계신 분들도 이동 없이 가상 공간에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가상 공간에서의 공연이나 전시회들이 훨씬 더 많이 늘어나게 될 거고요. 또 이것이 가상 경제 활동까지도 이어지게 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있었던 BTS가 전 세계 팬들을 대상으로 사이버 공연을 한 것도 같은 개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런 가상 공연들이 확대가 되면서 국내 몇몇 연예 기획사들은 메타버스 관련 기업으로 분류되고도 있습니다. 아마 몇 년 후에는 이런 가상 세계에서의 공연이나 축제가 현실보다 더 실감 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 방송국도 이런 변화를 미리 준비할 필요가 있고 아마 빠른 미래에 메타버스 속에서 이 방송을 즐길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메타버스라는 게 알면 알수록 신기하고 재미있고 또 한 번 보게 되면 쫙 빠져들 것 같습니다. 네. 현실 세계에 없는 새로운 세상이긴 하지만 이미 우리는 메타버스 안에 들어와 살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어요. 네. 근데 저는 뭐 언제나 그렇듯이 뭔가 새로운 게 생기면 사람들이 우르르 하고 이제 몰리기 때문에 뭔가 좀 과열되면서 부작용이나 우려되는 점도 있을 것 같은데 네. 어떤 점이 그런가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인터넷 세상에서도 문제들이 상당히 많았던 것처럼 메타버스에도 다양한 역기능들이 발생할 수가 있는데요. 네네. 그중에 가장 먼저 생각할 수 있는 것이 과몰입의 문제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기존의 기술보다 현실감이 굉장히 높은 것이 메타버스의 기술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과몰입 현상이 더 많이 발생하게 되고요. 네. 이러다 보니까 이제 현실과 가상세계 사이의 괴리감이라든지 또 이런 문제들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더군다나 아바타라는 제2의 자아 그리고 기존에 없던 과몰입에 따라서 괴리감이라든지 자아 상실감 같은 그런 현상들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또 다른 문제는 지금도 존재하는 문제인데요. 메타버스 환경의 확대에 따라서 지금보다 더 많은 개인정보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네. 많은 전문가들이 메타버스 환경이 확산됨에 따라서 메타버스에서 보내는 시간이 훨씬 더 많아질 것이라고 걱정을 하고 있고요. 메타버스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시간이 점점 많아질수록 그거에 따른 정보 유출도 심각한 문제로 받아들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또 그 안에서 가상 경제 활동을 하게 되면은 네. 거기서 발생하는 문제들도 아마 병행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외에도 가상 세계에서 벌어지는 유해 컨텐츠라든지 또는 폭력 등이 현실 세계와 유사한 문제들을 발생시킬 수가 있습니다. 네. 이에 대한 처벌 규정 등이 아직 확립되지 않아서요. 전문가들이 많은 우려를 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네. 그렇다면 이렇게 메타버스로 인해서 발생하는 역기능들 그런 부작용을 방지하고 플러스가 되는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메타버스를 어떻게 활용하는 것이 좋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메타버스를 올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시스템적으로 데이터 보안에 대한 기본적인 마련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또 제도적으로는 가상세계 범죄 등에 대한 규제 기준이 필요합니다. 또한 메타버스는 가상세계로 현실세계와는 다르다는 것을 구분할 수 있는 그런 대안 마련이 반드시 필요하고요. 또 여기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을 자생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 해결과 또 메타버스 플랫폼들이 지속적으로 노력을 통해서 이런 문제들을 최소화하는 그런 것이 필요합니다. 또 물론 이런 우려도 있습니다. 네. 과도한 규정과 규율이 따르다 보면은 창작의 활동을 좁히거나 다양한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메타버스 세계에서는 창작에 대한 최소한의 기초의식 교육과 또 지원 프로그램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악플을 없앨 수는 없지만 더 많은 선플이 있다면 그게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한 번쯤 되새겨올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맞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 메타버스를 우리 충북에는 어떻게 끌어올 것인가 이게 좀 궁금해지는데 네. 지역 특화형 메타버스. 이 충북은 메타버스 관련해서 어떤 밑그림을 그리고 있나요? 네. 저희 과학기술혁신원에서는 메타버스의 긍정적인 효과들을 지역 산업에 적용하기 위해서 지원 로드맵 및 정책 수립 등의 다양한 지원 활동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정부에서 발표한 개방형 메타버스 플랫폼 생태계 구축에 발맞춰서 기반 요소 기술에 대한 R&D 지원, 그리고 데이터 개방을 위한 지역 공간 정보 제작, 또 메타버스 서비스 콘텐츠 개발 지원 등을 하고 있습니다. 네. 세부적으로는
국악이나 K-뷰티, 또 스마트 관광 등을 위한 지역 특화 아이템을 메타버스 플랫폼에 연결하기 위한 방안들을 발굴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측면에서는 충북도와 메타버스 관련된 산업 발전을 위해서 새로운 기업들을 발굴하고 또 지원책을 마련하기 위해서 충북도와 지속적으로 협력하고 있습니다. 네, 이 충북이 메타버스를 이끌어 나가는데 정말 중요한 기관으로서 충북과학기술원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네. 이 밖에도 정말 중요한 것들 많이 있지 않을까요? 맞습니다. 지금 이제 메타버스와 함께 펼쳐질 미래의 모습에 대해서 오늘 좀 아주 자세하게 알아보는 시간이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메타버스와 함께 펼쳐질 미래 모습을 한번 그려보게 됩니다. 오늘 충북과학기술혁신원의 정재욱 융합본부장과 함께 자세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독서광 김득신의 고장 충북 증평이요. 아주 기분 좋은 일이 생겼습니다. 2021 책 읽는 대한민국 시상에서 책 읽는 대한민국 대상, 책 읽는 지자체 대상, 책 읽는 의원상, 그리고 독서 병영 대상까지 무려 증평이 3관왕을 차지했다고 하네요. 그렇습니다. 네. 전국에서 책으로 제일 가는 곳 바로 증평이 아닐까 싶은데요. 자랑스러운 그 이야기를 듣고 나니까 정말 책 한 권이 읽고 싶어지는 것 같습니다. 네. 요즘 나뭇잎도 우수수, 마음도 살랑살랑 이런 느낌이 드는데요. 네. 이런 공허한 마음을 책으로 달래보시는 건 어떨까요? 네, 꼭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내일 또 알찬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7시 40분에 뵙도록 하죠.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